제가 오늘 발표할 게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블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지오메트릭하고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오메트릭하고 하이퍼 지오메트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 책하고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떤 비디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이거 모집단이라 그러죠. 모집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집단 이게 n이 n개의 n개의 모집단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몇 개 이제 뽑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n이 한 1000개 되는데 여기 빨간 공에 한 50개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블루가 한 뭐 950개 있겠죠. 근데 이제 목적은 여기에서 전체 그 파퓰레이션에서 이 50개에 해당하는 빨간 공을 이렇게 뽑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뽑냐면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여기에서 스몰 샘플을 랜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리 뽑으면 이 샘플에 이 n이란 게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이 n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샘플을 뽑았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그 x개에 해당하는 그 빨간 볼이 또 섞여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파퓰레이션에서 이 샘플을 갖다가 랜덤리 이렇게 뽑았을 때 이 x에 해당하는 빨간 공이 잡힐 확률이 몇 개냐. 이제 그런 세팅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PX예요. PX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X가 따라올 확률. 그죠? 이 샘플로부터.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이 되냐,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뭐냐면 N이라는 것은 그 원래 모집단, 파퓰레이션 그쪽에 있는 그 숫자.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요거. 빨간 공의 숫자가 원래 그 모집단에 몇 개 있었는가. 그 다음에 n이란 것은 요거. 그래서 이 하이퍼 지오메트릭에 해당하는 그 변수라는 것은 nkn의 일종의 그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건 주어져 있고 이 세 개의 정보에서 이걸 갖다가 추정해내는 거, 이게 확률을 추정해내는 거. 그래서 x는 n과 k와 n의 일종의 함수로 봐도 된다.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우리가 n에서 이 대문자 n에서 n개에 해당하는 샘플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게 모든 가능한 샘플 사이즈가 되는 거죠. 모든 possible outcome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n에서 n개를 추수하는 거예요. n에서 음, n개를 갖다가 고르는 거. 그게 분모가 되겠죠. 그죠? 분자는 뭐냐면 n-k는 뭐냐면 여기 n에서 k를 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k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n-k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여기서 k 중에서 이 x를 고르는 거. 이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래서 이 px 그러니까 이 샘플에서 이 X, 다시 말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빨간 공을 고를 수 있는 그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배열분에 해당하는 PMF는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이항분포랑 예. 비슷한데 이제 다른 거는 이항분포는 이게 독립 시행이라서 그 한 번 뽑으면 원상 복구시키고 다시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 뽑는 한꺼번에 뽑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게 뽑는 행위가 확률에 영향을 주니까
이 그 뭐죠? 음, 질량 함수라고 그러나? 확률 질량 예, 함수. PDF. 거기에 이제 확률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빼먹었다. 이게 하나 조건입니다. without replacement. 뽑으면 다시, 여기서 하나 뽑으면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을 나타내는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요 n이라는 것은 양의 정수다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k라는 것은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든지 전체가 빨간색이든지 그래서 0에서부터 n까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것은 이거 전체를 갖다 샘플로 뽑았든지 아니면 0으로 뽑았든지 뭐 그런 이야기고, 뭐 이거 자체는 뭐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우리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여러 형태 했을 때 우리가 EX하고 VX를 항상 구했잖아요. 근데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제가 슬랙에 보면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 링크 두 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는 걸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보면 처음에 이걸 적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퍼 지오메트리 이렇게 그냥 약자로 쓸게요. 자, 이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A deck of cards contains 20 cards.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문자 n이 20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20개 중에 파퓰레이션 쪽에 6개의 빨간 카드가 있고 14개의 블루 카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K는 6죠. 그죠? and 14 블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개, 이 대문자 N에서 5개를 갖다가 랜덤리 뽑는다는 임의로 뽑는데 without replacement. 한번 뽑으면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소문자 n이 5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샘플 쪽에서 5개를 뽑았을 때 3개의 빨간 카드를 뽑을 확률, 다시 말해서 아까 X를 구하라는 거죠. 이 X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공식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PX는 지금 빨간 카드가 세 개가 따라올 그런 확률을 차지하는 거니까 분모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개 대문자 n에서 5개 소문자 n을 뽑는 거죠. 분모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뽑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n-k 다시 말해서 n-k가 20 여기 20-6이니까 14개에서 그 다음에 이걸 뽑는 거죠. 그러니까 n-x를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n-x를 뽑으니까 n을 갖다가 5로 줬고 그 다음에 x가 3이죠. 그러니까 5-3이니까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왼쪽에 곱해줘야 되는 게 이 k에서 x를 뽑을 확률이죠. 네. 그럼 k가 6이라고 줬고 x를 3이라고 줬어요. 이걸 n이 아니라 이게 5죠. n이 여기가 5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걸 갖다 대충 이제 계산하면 0.1174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팩토리얼이 작은 숫자 같지만 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면 쉽지 않아요. 어제 제가 뭐 알파고 이야기하면서 알파고와 19바이 19 매트릭스니까 둘 수 있는 수는 이 팩토리얼이었잖아요. 이걸 계산하려면 아마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거예요. 정말 큰 수예요. 10 팩토리아마 그래서 뭐 알파고 이야기할 때
뭐 둘 수 있는 변수의 개수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뭐 우주의 원자만큼 많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건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큰 컴퓨터가 있어야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선으로 쓸 수는 있겠죠. 이제 뭐 넘어가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세팅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 이게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인데 자, 읽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대문자 n, 뭐 파퓰레이션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팅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선거구죠. 그러니까 101명의 여성 포터, 그다음에 95명의 남자 어, 모르겠다 무슨 단지 포터가 한글로 뭐예요? 뭐 그냥 투표한 사람, 투표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투표자. 투표자. 예. 그러면 이게 남자하고 여자 더하면 196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파퓰레이션이 그 지역에 있는 전체 파퓰레이션이 196이에요. 근데 n이 아니라 k를 찾아야 되는 거죠. k가 얼마냐면 여기서 이미 줬는데 k를 찾으려면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샘플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7명의 선거자가 여성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여성이죠. 10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에 그 샘플 사이즈, 샘플링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196명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10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196에서 10명을 뽑았을 때 거기에 그 7명의 여자 선거자가 뽑힐 확률은 뭐냐? 지금 그걸 찾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X가 여자죠. 그러니까 7이 나올 확률을 뽑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 그 식을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전체 그 샘플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n에서 이 n을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6에서 10명을 뽑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n-k죠. 그러니까 n-k니까 196 101이니까 빼면 95에서 그다음에 샘플 쪽은 n-2x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7이니까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그다음 왼쪽에 곱해줘야 되는 게 k 여기에서 7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101명의 여성에서 7명의 여성이 뽑힐 확률 그걸 여기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해 보면 점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사실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엑셀도 써보고 막 그냥 다 에러 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쓰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9승까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19승. 아니다. 19의 팩토리얼까지는 계산을 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다 에러 나더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건 아마 저기 그 오창인 선생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경우. 이게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보면은 요 팩토리얼을 직접 풀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계산하게 하는 이 컨비네이션을 계산하게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다 처리가 있어서 팩토리얼로 이렇게 안 바꿔도 저희가 이거 팩토리얼 다 저희가 나타낼 수 있긴 하잖아요, 이 친구.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류 날 수 있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오류가 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끔 팩토리얼로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수학하고 과학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을 쓰면 됩니다. 그 음, 친구들은 다 이런 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내장 함수 쓰는 거 그냥. 아니면 통계학 엑셀도 풀리나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엑셀, 우리가 아, 쓸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 엑셀 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이 팩토리얼, 이 계산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엑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엑셀은 안 그 되고요. 랭귀지 쓰지? 그 친구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해봤는데 윈도우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얘는 숫자가 아마 넘어가면 안 돼요. 뭐 한 10팩토리얼 정도는 계산하는데 막 100팩토리얼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에러 나요.
아마 일반 그 제너럴 퍼포스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파이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불러와야 될 겁니다. 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죠. 해봤거든요. 이게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팩토리얼만 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20팩토리얼만 되면 이렇게 되죠. 50팩토리얼? 되네. 이게 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지금 막 이런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 못 보여줍니다. 음, 여기만 해도 지금 맨 밑에 그 50팩토리얼 하면 10에 64승이잖아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또 이제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서 컴퓨터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96 팩토리얼에 10 팩토리얼에 186 팩토리얼이니까 여기서 186까지는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럼 196에서 187까지 이걸 곱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 집어넣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계산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있는 답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넘어가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릭의 평균과 분산의 공식이죠. 그 분산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근데 평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면 파퓰레이션 쪽이 여기가 n이었고 여기가 k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데 이게 n이고 이게 x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샘플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여기만 봐보세요. 확률이 뭐냐면 이 n분의 k거든요. k분의 n이거든요. 확률 나오죠, 바로.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n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n이잖아요. 여기서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짝짝짝 n번 뽑으면은 이 샘플에 해당하는 것을 대충 추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건 좀 이해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슬랙에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보고 싶으면 슬랙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 이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익스펙테이션이고. 그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이제 토마스 모 선생님이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하고 바이노미얼하고 약간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유사성이 있는데 언제 이게 유사성이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냐면 n하고 k가 굉장히 커요. 이 n 샘플 사이즈의 숫자보다 이 population 쪽에 이 n하고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럴 때는 이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하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그 값은 비슷하게 나오는 속성이 있다. 근데 그것도 뭐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 n에 비해서 이 n하고 k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는 바이노미얼하고 이거 비슷해진다 그 이야기거든. 이제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거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그냥 함수라고 보면 돼요. 자기는 어차피 함수니까 이 n하고 k가 굉장히 크면은 이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근사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어, 바이노미얼에서는 이제 그 복원을 시키잖아요. 복원 추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리즈니까 시행한 다음에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하고 다시 뽑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초기화 분포에서는 한 번 하면 뽑은 그 상태에서 다시 뽑으니까 한 번 뽑는 행위가 그 다음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뽑는 횟수가 아주 적고 모집단이 워낙 크다면 그 조금 뽑은 게 확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복원 추출하고 거의 유사할 거라는 거죠. 예, 예, 한 개, 두 개 빼봐야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항 분포랑 거의 유사하게 된다. 그런 뜻 같아. 이게 그 이항 분포랑 하이퍼 지오메트릭 그 랜덤 베리어블이랑 다른 게 그 뽑을 때 리플레이스먼트가 있고 없고 그거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게 차이죠. 일단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적어 놔 봤습니다. 두 개를. 이게 하이퍼메트릭 랜덤 베리고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고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고. 자, 우리가 지금 했듯이 이게 그 아, 확률을 나타내는 식들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게 바이노미얼이고. 그죠? 바이노미얼 이건 뭐냐면 그 n에서 x를 뽑는 상황이고. 그죠? 같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n하고 p만 있으면 이 x 값을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p가 뭐냐면 여기에서 p는 뭐냐면 그 n분의 k. 다시 말해서 그 population 모집단 쪽의 그 확률 그걸 갖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크면은 그게 확률이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대로 갖다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주고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값하고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값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유사한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식으로만 그냥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는 n이 1000이고 k가 400이고 n이 10이니까 그 식에다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고. 그죠? x. 그랬을 때 이게 0.1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평균은 이걸 구하면 되죠. 먼저 그러니까 n분의 k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소문자의 샘플 사이즈가 10이다 그랬죠. 곱하면 이제 4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 n하고 p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샘플 사이즈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이게 10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 10. 그 다음에 p는 1000분의 400 그걸 하면 되겠죠. p는 이대로 1000분의.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에 써주면 되죠. n은 샘플 사이즈가 10 choose 6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 p가 10분의 4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 6개로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은 1-p니까 10분의 6이 되고 이것은 x-n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6이니까 4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값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숫자가 너무 컸어요. 근데 적어도 이건 손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건이 나오고. 근데 그게 좀 저는 참 좀 객관적이지 않은 거니까 일단 확률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근사값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값은 항상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게 참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예, 기대값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큰 경우 아니라고 해도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P를 이렇게 n분의 k라고 본다면, 그냥 예. n분의 k라고 본다면, 이렇게 항상 같아진다는 건데, 그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모델을 갖다가 쓸지 그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건이 그 대문자 n하고 대문자 k가 굉장히 컸을 때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 이 하이퍼지오메트리의 결과값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결과값에 근사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따져서 정확히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창인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험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좀 공유할 만한 게 있어요? 음, 저는 보통 근데 이 확률,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보통 확률 관련돼서 뭘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오래 걸릴 거는 예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보통은 저도 예전에 저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였는데, 진짜 그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뭐 돌리는데, 네, 뭐제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예, 보통은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시간 많이 잡아먹을 걸 예상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이런 거 계산하는 요런 것들은. 음, 예, 그래서 뭐 요거야 뭐 그냥 식이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음, 전용 프로그램 쓰면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 R 같은 거 혹시 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는 다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어, 걔는 계산 빨라요. 그 친구는 음, 시키면은. 뭐 이런 팩토리얼을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친구 보고 이제 내가 하이퍼 그 초기화 분포 쓰고 싶은데 초기화 분포 함수 불러와 이렇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음. 예, 그냥 그러니까 이 값만 집어넣어주면 이런 함수가 있나 보죠, 아래. 예 있습니다. 다 그 친구는 예, 아마 보통 예, 통계 지원하는 애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토마스 모 선생님 질문하고 연관해서 했던 게 이제 이거 두 개 이제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그래 그 여기서 n하고 k가 무지하게 커지면은 이 하이퍼 그 초기화가 이 바이노미얼에 근사할 거다. 근데 진짜 그런가?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죠. 실제 그 프로젝트 할 때. 그죠? 이게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의 연관 관계가 진짜로 같이 나올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일부러 이 둘이 잘 나오게 근사가 되게 문제를 셋업을 해서 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은 모집단이 커지면은 그 근사 값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확률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항상 기대값은 저렇게 그 n분의 k라고 하는 그 n분의 k를 p라고 본다면은 비슷하잖아요. np니까 네, 이거 비슷하잖아요. 어, 그거는 그렇게 딱 항상 같게 나온다는 게 그게 네. 조금 직관적이지 저한테는 직관적이지 그래서 않았거든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예. 예,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확률은 근접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예.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비보건 추출이나 보건 추출이랑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그게 유일한 차이점인데 네, 그게 거의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비교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 방금처럼 그 어떨 때는 그냥 뭐 초기화를 갖다가 바이노미얼하고 그냥 같이 갖다 써도 상관없고 어떤 조건에서는 이제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베르누이 랜덤 배열을 배웠고 지금 생각하니까 베르누이 랜덤 배열이 뭔지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n 다시 시행하는 것을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했을 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면 p 안 일어나면 1 마이너스 p 그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전체 가장 베이스에 해당하는 원자 같은 그 우주를 결정할 때 원자가 가장 기본 원소 단위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이거하고 같이 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n개에서 x를 갖다 추수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날 확률, 그걸 갖다가 n번을 방번하는데 이것은 그 일어난 거, n-는 안 일어난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화송이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었어요. 포화송이 그러니까 NP 여기에서 NP를 곱하는데 그걸 람다로 두는 경우가 포화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이노미얼에서 포화송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N이 무지하게 커지고 그다음에 P probability 다시 말해서 이 P가 굉장히 작아질 때는 그냥 NP로 그 NP는 람다로 두고 설명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메트리 이게 저저번 주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지하메트리 계산해 보면 이렇게 쭉 있고 계속 실패하다가 한 번 딱 성공하면 그만두는 그게 지하메트리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공식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1-p에 x-1p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직관적으로 매핑이 잘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실패가 몇 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공이 일어나기 전에 실패가 몇 번 일어나느냐 그거였잖아요. 이게 실패잖아요. 1-p가
이것은 뭐 x-1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맨 마지막에 성공 이거 이름 빼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직관적으로 더 왔다더라 뭐 맞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네거티브 바이너미얼 이거의 익스텐션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X번을 시행을 했는데 성공이 몇 번 일어나느냐 그거였죠. 여기서 R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있을 때 쭉쭉 실패 가다가 여기 성공 한 번, 그다음 실패 가다가 성공 한 번, 실패 가다가 성공 한 번. 그죠? 근데 이제 이 컴포넌트 단위로 보면 여기 세 개의 지오메트리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노미얼이었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여기서 R은 성공했습니다. X는 몇 번 트라이라 그러니까 X만큼 트라이를 했는데 성공 R이 몇 번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발표했던 게 그 하이퍼 지오메트릭 사실은 이것은 이제 바이노미얼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하이퍼 지오메트릭은 큰 모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방금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그 이 n하고 k가 굉장히 커질 때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하고 유사성,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하고 유사성이 있다.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하고 포화송 이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n이 그 바이노미얼에서 n이 굉장히 크고 p가 굉장히 작을 때는 람다 이퀄 np로 넣어가지고 그 포화송으로 계산을 하면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오메트릭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릭은 실패, 성공. 그죠? 이게 지오메트릭인데 이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넘어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나오겠죠. 매스 펑션이 아니라.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나요?